여러분, 12월 19일 저녁 가장 붐비는 시간대인 퇴근 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만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타이베이역과 그 인근 번화가인 중산역 일대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타이베이역 지하철 역사 한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용의자가 갑자기 연막탄을 투척했습니다. 지하 공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이 치솟는 순간 시민들이 느꼈을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용의자는 멈추지 않고 약 800m를 이동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중산 지하철역 밖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또다시 연막탄을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시민들이 퇴근길에 이런 참변을 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대만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용의자는 27세의 대만 남성입니다. 그의 최후는 비극적이면서도 허무했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의 추격을 받던 그는 인근 건물로 도주했으나 결국 그곳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당장 명확히 듣기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놓친 신호가 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그러니까 저녁 퇴근길 참사가 벌어지기 몇 시간 전 이 남성은 이미 같은 구역 내 3곳에서 잇따라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 방화 사건들이 경찰이나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때 적극적인 개입이나 체포가 이루어졌다면 저녁의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은 앞으로 대만 수사 당국이 뼈아프게 복귀해야 할 대목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만 정부는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라이칭 더 대만 총통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가 신속히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며 이번 사태를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였죠. 실무를 총괄하는 조룽타이 행정원장의 지시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경찰청에 밤샘 수색 및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전국의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등 주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경계 태세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는 혹시 모를 모방범죄를 차단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현재 타이베이 시내는 평소보다 훨씬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점은 왜 대만 사회가 이번 사건에 이토록 큰 충격을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이번 사건의 피해가 커서만은 아닙니다. 바로 집단 트라우마가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대만 국민들은 2014년에 끔찍했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제살인 사건입니다. 당시 21세 대학생이었던 범인 정제는 타이베이 지하철 반난선 열차 안에서 과도와 맥가이버 칼을 휘둘러 승객들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밀폐된 지하철 객차 안 도망칠 곳 없는 시민들을 향한 이 공격으로 4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입었었죠. 이번 사건은 지하철역과 그 인근에서 발생했다는 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이었다는 점에서 10년 전 그 사건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대만 사회 전반에 안전지대는 없다는 불안감이 다시 확산될까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대만 타이베이의 무차별 습격 사건, 단순한 해외 토픽으로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놓친 경고 신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